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6회인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가 간혹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80점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쉬웠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하면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을 찾아라. 지금 보면 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영조 때 제정되었대요. 영조 때 군포 납부액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야지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균역법. 그래서 어장세, 소금세 뭐 이런 걸로 부족한 부분은 채웠다라는 거예요. 영조 때 균역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과전법이요. 과전법 이 균역법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군역에 대한 건데 지금 과전법은 토지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애초에 틀렸어요. 그래서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한 과전법. 자, 균역법이 정답이지요. 2번 정답. 3번 대동법이요. 대동법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일단 그 공납이죠. 특산품을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 그래서 군역과는 상관이 없고. 영정법 역시 전세예요. 전세. 그래서 인조 때 시행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수치 제도의 개편할 때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을 항상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균역법. 자, 우리가 2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그림을 찾는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조선의 해화라고 돼 있어요. 메타버스는 뭐 가상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조선의 그림. 두 그림은 조선 후기 풍속화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그는 양반의 풍류와 여성의 생활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조선 후기 신윤복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잖아요. 1번 씨름도 너무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김홍도. 그렇죠? 노상 알현도라고 돼 있는데 필체가 그렇죠? 그림의 그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김홍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김득신과 김홍도의 그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 힘들긴 한데 됐고요.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잖아요. 그래서 높은 선비가 이렇게 물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선 전기 강희안의 그림. 월하정인. 그래서 월하 이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정인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양반의 풍류,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의 생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정인,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 둘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런 걸 봐서도 신윤복 그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2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줄 그은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봉기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밀란 뭐 이런 거. 자, 이것은 1862년 임술년에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의 주요 지점을 조선시대 지도에 표시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먼저 일어났고 농민봉기가 있었네라는 거예요. 1862년에 진주에서 있었던 농민봉기. 유계춘을 중심으로 모인 농민들이 축곡에서 모의하고 수곡에서 읍회를 열고 덕산 장시를 출발해서 진주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주 농민봉기, 진주 밀란 뭐 이렇게 공부했었던. 근데 이제 더 큰 개념은 뭐죠? 1862년에 있었으니까 임술년에 있었던 농민봉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 철종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컸죠. 그렇죠. 함흥에서 뭐 제주도까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 농민봉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게 뭐예요? 니들 왜 이렇게 일어났어? 라고 하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 볼게 라고 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것. 그렇죠?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진압되었다. 이건 고려시대잖아요. 김부식. 그래서 묘청 일파를 김부식이 진압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이 임술농민봉기. 자,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일어난 것. 이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철종 때고 순조 때 있었던 1811년 홍경래가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을 얘기한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철종 이후에 이제 고종이 집권했을 때 이때 흥선대원군이 출현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재집권은 훨씬 이후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애초에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집권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모군란 때 있었어요.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정답은 나왔으니까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8번에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29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람 찾는 거예요. 남양주 가 유적지에 있는 이 가옥의 이름은 여유당이래요. 아, 몰라. 아, 안타깝다. 여유당이 굉장히 큰 힌트예요. 여유당뿐만 아니고 여유당이 집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호가 또 다산이라는 호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가는 목민심서 등 많은 책을 저술한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라고. 이것도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거다. 그렇죠? 뭐예요? 누구예요?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렇죠? 다산 정약용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얘기니까 찾아봅시다. 거중기를 설계했다. 누가 했어요? 정약용이 했잖아요. 정조 때. 그래서 이 그 수원 화성을 이 원래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수원 화성 만드는 시간을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단축하신 분이 누구다? 정약용이다. 목류도원도는 조선 전기에 그려졌죠. 세종 때 그려진 건데 도화서 화원 안견이 그렸죠. 그래서 당시에 그 꿈을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렸다.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의학 백과사전은 전쟁 끝나고 광해군이 이 그 전염병이나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좀 고쳐봐라라고 해서 허준을 시켜서 만들게 했다.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라는 거. 열하라는 곳에 갔다 와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죠. 그래서 이 박지원이 열하일기. 그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여기에서 보면 수레와 선박의 이런 것들 기술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는 것. 그래서 정약용은 1번 거중기 설계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대화도 중요한데 대화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언제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며칠 전 미군이 포를 마구 쏘면서 손동을목을 지나갔다고 하니 큰일이 벌어졌어. 미군이 와서 막 포를 쐈대요.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광성보에서 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보자. 그래서 광어는 아름답다. 광어미라고 외우면 돼요. 이게 뭡니까?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 그 평양 관민이 합심해서 소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들 봐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버린 것이 신미양요입니다. 고종 때. 그럼 신미양요 이후에 있었던 일, 1871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이것은 1866년.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입니다.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장용영은 정조가 만들었던 국왕
친위부대, 내 친위부대 장용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는 언제예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인데 정조니까 훨씬 이전 상황.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이거 언제예요? 1871년. 같은데요. 에이,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신미양요가 마지막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신미양요 다음에 이것들 안 되겠네. 척화한다. 라는 척화비석을 세우게 되지요. 전국 각지에. 그래서 그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배척하지 않고 이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라를 파는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써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유 상황이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화통도감이 왜 나옵니까? 화통도감은 고려 말 우왕 때 화약을 만들고 화포를 발명을 했었던 그렇죠? 고려 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요? 1871년 이후 상황은 3번이 정답이죠.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밑줄군 사절단으로 옳은 것. 우리가 이 사절단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아니야, 다 알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1883년 미국 신문에 실린 사파래요. 미국과 관련이 있나 보다. 부트 미국 공사의 조선 부임에 대한 답례로 박연된 민영익 등의 사절단이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 사절단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빙사가 파견됐죠. 보빙사. 그래서 1883년에 보빙사가 파견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사절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빙사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야, 이제 여러 가지 다 나왔다. 그렇죠? 수신사.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 왔던 일본에 갔다 왔던 사절단. 영선사요. 청나라에 갔잖아요. 김윤식이 청나라에 가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 가서 이제 문물 연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얘들아 니들 귀국 좀 해라. 우리 돈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그래서 재정 부족으로 1년도 안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기기창,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게 되는 영선사. 조사 시찰단 역시 일본에 갑니다. 그렇죠?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시찰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절단은 보빙사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에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보빙사는요. 1882년에 우리가 조미수호통상조약 있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니까 미국에서 누가? 푸트, 지금 나와 있잖아요. 푸트 공사가 파견됩니다. 근데 이 푸트 공사가 우리나라 고종에게 도움을 참 많이 줬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 고맙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빙사를 또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2번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2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수시마 섬에서 순국합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해서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해서 퇴인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가가 오늘 절명하였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는 관군이 진압하러 오자 같은 동포끼리는 서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의병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투항하자라고 해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죽일 수 없다라고요. 투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스시마섬 대마도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아사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사 순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죠? 일본 놈들이 주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서 아사 순국하시는 최익현 선생님. 그렇죠? 최익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익현 찾았고 신돌석 장군은 언제 나와야죠? 신돌석 장군 을사의병. 그래서 이때 신돌석 평민의병장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활약을 적극적으로 하신 장군. 최익현 선생이 2번에 나와 있죠. 최익현 2번이 정답. 안중근 의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이놈이 이 전쟁의 원흉이다라는 거죠. 을사늑약도 이놈이
그래서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그 우리 장군이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은요, 일본과의 전투를 해서 어디에서 봉오동에서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둔 우리나라 장군. 그래서 1920년 봉오동 전투.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최익현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로 가보자. 밑줄근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 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니까 나라의 국가에 해가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를 이 어지럽히는 신하, 이 나쁜 놈들을 살해하고 국왕을 보호하고 왕을 보호하고 정령이 뭐예요? 정치상의 명령. 정령의 남발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나라 안에 나쁜 정치인 관료들이 많으니 이들을 처단하고 왕을 보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홍영식 모의를 총괄한 제1인자, 박영효 실행총지휘, 서광범 거사계획을 수립했고요. 김옥균 일본 공사관의 교섭 및 통역, 서재필 병사를 통솔하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인물들을 보면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자, 이분들이 그 인물들이 거사를 지금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사. 그렇죠? 거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본 공사관과의 교섭. 그러니까 일본과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어떤 것을 모의해서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근대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정치적인 정변을 도모했던 사람들, 이에 대한 결과 뭐예요? 1884년 갑신정변.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파가 온건파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갑신정변이 정답입니다. 자, 을미사변은 요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중전을 누가 일본 애들이 와서 살해해버린 사건이죠. 을미사변. 자, 삼국간섭인데 삼국간섭은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이끌고 와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가져간 이 요동반도를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중국에 반환시킨 사건이죠. 아관파천이라고 돼 있죠. 이 고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힘드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1896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번 갑신정변이 정답이죠. 자, 34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 그러니까 연표에서 고르는 거는 3점이에요. 그러니까 연표 맞추기가 까다롭지만 우리가 잘 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죠? 아니, 공부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니까.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쫙 그려보고 그 다음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영국 공간에 보낸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영국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근래 국내에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서 영국이 거문도의 뜻을 두고 거문도 사건. 그렇죠. 이 섬은 우리나라의 땅인데 다른 나라는 점유할 수 없는 곳이다. 귀국 영국처럼 공법에 밝은 나라가 법을 잘하는 영국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군대 철수해라 라고 했던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렇죠? 거문도 사건. 그래서 자, 러시아하고 조선이 친교 관계를 맺으니까 갑자기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을 해서 포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거문도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불법 점거해서 포대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니까 조선이 빨리 니들은 떠나라 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1885년. 결국에는 87년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문도 사건이죠. 자, 거문도 사건이 언제 터져요? 갑신정변 설명 끝나고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중립화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립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면 갑신정변이 언제예요? 1884년이에요. 그러니까 82년 이후에 1884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오개혁은 한참 뒤잖아요. 이 검도 사건 이 설명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뒤에 설명이 뭐예요?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오개혁과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연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갑신정변 하나밖에. 그렇죠? 연도를 몰라도 어떻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럼 3점 맞는 거야. 와, 그렇죠?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학교로 오는 것.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거. 모르면 공부 진짜 안 한 거다 진짜. 그렇죠? 호가 도산이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래서 신민의 안창호, 양기탁 뭐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대한민국민회를 만들었고 응사단도 만들었죠. 그래서 미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 자,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를 결성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요. 학교. 그렇죠? 대성학교.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 1908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1번이 정답이에요.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1883년.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선생님 누구? 헐버트, 길모 이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유경공원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유경공원. 자, 이화학당은요, 스크랜튼. 그렇죠? 그래서 스크랜튼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대성학교가 등장을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6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조약을 찾아봐라. 와, 국외중립선언 무효화되다. 그래서 한일의정서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일의정서는 언제요? 1904년 2월 달이에요. 1월 달에 1904년 1월 달에 우리가 국외 중립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보란 듯이 어떻게 했어요? 러일 전쟁을 터뜨렸어요. 러일 전쟁을 터뜨리고 그 바로 직후에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권 강탈은 언제요? 우리가 1910년.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904년 2월부터 1910년 8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신정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결과니까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텐진조약. 자, 그리고 정미칠조약이 1907년에 있었죠. 이게 우리가 한일 신협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렇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강제로 즉위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제가 한일 신협약을 어떻게 했죠? 강요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1907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이 정답. 제물포 조약은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최초로 주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제물포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정미칠 조약이 한일 신협약으로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자, 3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게 언제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자, 전주성 안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농민군 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학진, 일본군이 군권을 점령해서 국가가 큰 위기에 닥쳤소. 전봉준, 청과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일단 전주성은 누구? 동학농민 군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청나라 일본군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청나라 일본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군을 우리가 야 너네는 안 불렀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일본군이 오히려 궁을 습격해서 경복궁을 장악하고 그리고 왕을 인질로 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동학농민 운동 전주성 점령 이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야. 1번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처형되었다.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에 있었던 일이죠. 자, 2번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우금치 전투는 11월 달 전투잖아요. 공주 우금치에서 여기에서 패배하고 12월 달에 이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면서 끝이 나는 거니까 이후 상황 정확하게 2번이 맞죠. 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는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자,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렇죠?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달에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 그러니까 틀렸다. 정답은 몇 번?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다음 장면에서 나타난 운동.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의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연금을 기성회에 보내서 국권수호 운동에 힘을 보태자라는 거예요. 기성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1,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기성회에 보내자라는 거죠. 옳소. 나는 20전 내겠소. 좋은 뜻이요. 나는 은가락지를 내겠소. 라는 여성들은 폐물을 막 납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1번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대구에서 시작을 했죠. 자, 문자보급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 그러니까 농촌 계몽운동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193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운동을 했었어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사령이 폐지되고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고 우리나라도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도 팔리고 일본 물건도 팔릴 때 우리나라 물건을 사자라고 했었던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역시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일제가 안 시키니까 우리도 대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던 그렇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1920년대 다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1번이 정답.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밑줄 그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틀린 거 찾는 거지요. 틀린 것. 자,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지금 사진을 봤더니 사람들이 막 서 있고요. 뒤에 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대문에서 열린 전차 개통식에 참석한 대한제국 고위 관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있었던 당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은 1897년에서 1910년까지. 대한제국 시기에 도입된 많은 근대 문물,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주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한제국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각사는 최초로 연극을 했던 서양식 극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1908년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덕수궁 중명전이 건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덕수궁 중명전은 역시 대한제국 때 설립되었던 근대식도 뭐 르네상스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순보잖아요.
방문국에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립이 아니고 관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서 찍어낸 최초의 신문. 그래서 1883년 조선시대. 그러니까 훨씬 이전 시대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4번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 철도가 들어온 것도 역시 요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5년부터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있었던 거 원각사, 덕숭 중명전, 그리고 경부선 철도. 그래서 요 중명전에서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가 커피도 즐겨서 마셨고, 그래서 대한제국 때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3번이 정답.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성순보는 조선시대에 만든 것 같은데 라고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어렵다. 그렇죠? 자, 40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호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께서 승하하셨어.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승하한 것이 1919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고종 황제의 승하로 인해서 뭐가 터져야 돼요? 조금 있다가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어야죠. 그렇죠. 3.1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1번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 언제예요? 60만 세 운동은 1926년.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요? 순종의 승하. 그렇죠?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자, 그래서 1926년이니까 이후 상황은 어디예요? 1번이다. 와, 그렇죠?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는데 헤이그 특사는 누가?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했으니까 고종이 살아계셨을 때죠.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됐다. 언제 하죠? 얘들은 1910년대. 10년대인데 토지조사령은 1912년이에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시작했어요. 어찌됐건 1910년대니까 고종 황제가 살아계실 때니까 틀렸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당연히 고종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훨씬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상황은 60만 세 운동 1926년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 자, 41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은 것. 와, 문학인데요. 판결은 어떻게 됐소? 태영 90대. 태영 90대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심각한 건데 태영이래요. 막 매질을 냈다. 히도스, 후다하스 하나 둘 간수에 헤어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귀를 찔렀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 태영. 아이고. 해설. 이 소설은 일제에 의해 조선 태영령이 시행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으로 고통받던 조선인의 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언제예요? 1910년대죠. 그래서 당시에 1910년 헌명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그렇죠? 태영령. 조선인의 안에서 대를 친다. 자, 1번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192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경찰. 헌병 무단통치니까요. 헌병이 돌아다니겠죠. 2번이 정답이에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 조선 책략 유포 언제죠? 1880년대예요. 훨씬 이전.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일제강점기인데 이때는 언제예요? 조선시대잖아.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없죠.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청령. 30년대, 40년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그렇죠? 자, 지금 일제강점기 헌병 무단통치 시기를 찾는 거니까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자, 42번 가해활동으로 오는 것. 이것은 네 엄마를 키우면서 쓴 일기다. 내 할아버지와 나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어디에 창사로 옮겨졌을 때 합류해서 독립운동을 했어. 김구 이시영 선생님이 네 엄마를 참 이뻐했었다. 어머니도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와, 그 힘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육아일기를 쓰셨네요. 라고 지금 써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 어떤 것이 수립되어 있었고 이 김구 이시영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가가 어디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죠.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찾아봐라. 1번,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1번이 정답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라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이잖아요.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신흥강습소 신민회에서 그렇죠? 신흥강습소를 설립했습니다. 신민회. 그래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요.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천도교 소년회. 여기에 방정환 선생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천도교 소년회. 그러니까 가의 활동은 어디에 있다? 1번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4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군대를 찾는 거예요. 군대. 나는 김원봉입니다. 의열단의 단장으로 활동했고 1919년 의열단을 조직을 하신 분.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무엇을 만들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박차정입니다. 근우회에 1927년에 근우회죠. 근우회 중앙집행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어디에? 부녀 복무단장으로 부장투쟁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 이후에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열단 산하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뭐예요? 조선 의용대입니다. 1938년에 만들었어요.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 그렇죠? 1919년에 조직을 해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1919년에 조직을 해서 1920년 청산리 대첩으로 활동을 하신 분. 조선 의용대 정답 3번에 정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조선혁명군 요것은 이제 그 193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한국과 중국의 한중연합작전. 그렇죠? 조직은 언제 했어요? 1929년 양세봉이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었던 조선혁명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의용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됐고 이런 문구도 꼭 아셔야 됩니다. 44번 문제.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지역을 찾는 문제죠. 가지역. 저는 어디에 역사와 관련된 단어 이 섬이래요. 모양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섬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이렇게 생긴 섬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이중섭, 김만덕, 탐라 총괄부 탐라가 나와 있고 4.3 사건이 나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거. 그 알뜨르 비행장 탐라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제주도지요. 제주도. 이거는 알 거 아니야. 제주도는 찾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역은 제주도예요. 1번. 운요 사건의 과정을 검색한다. 운요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와서 1875년 막 포를 때리면서 위협을 했던 사건이잖아요. 강화도. 삼별초의 최후 항쟁지를 조사한다. 삼별초는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이 어디야? 최후 항쟁이니까 제주도. 2번이 정답이죠. 2번 제주도. 자, 3번 고려 왕릉이 조성된 지역을 찾아보자. 왕릉이면 보통 그 고려의 왕릉이잖아요. 그 왕릉이면 보통 그 국가의 수도에 그 왕릉이 조성이 되는 경우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왕릉은 뭐 개성에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 강화도도 있어요.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와 개경에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고려 왕릉.
제주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내용을 파악한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독도에 대해서 써 있죠. 독도.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거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석도를 우리가 관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석도가 어디예요? 독도를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주도 찾아라라고 하니까 2번이 제주도에 대한 내용으로 정답. 45번 문제.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와, 이게 3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3개나 봐야 돼. 너무 어려워. 그렇죠? 고려시대 있죠. 조선시대 있죠. 일제강점기 있죠. 다 찾아봐야 되니까 아유 이거 그냥 찍을까? 그러는데 천천히 찾아보는 거예요. 장군과 재상의 시가 어찌 있겠는가? 만적을 비롯한 많은 뭐예요? 만적은 노비잖아. 그러니까 노비가 신분해방을 도모했으니까 노비.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직을 제한하는 법을 풀어주십시오. 상소를 올려 어디에 대한 차별? 누구의 차별이에요? 적자가 아니니까 서자겠지. 그렇죠? 그래서 서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니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형평사 누구? 우리 백정을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는 백정에 대한 내용이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럼 풀어보면 돼. 노비. 고려시대 공음전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노비가 공음전은 누구예요? 귀족에게 주는 건데요. 자, 일부가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습니다. 서얼 일부가 규장과 검서관 누구 때? 정조 때. 그래서 유득공, 박제가 이분들이 서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규장과 검서관에 이렇게 등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았다? 육두품이잖아요. 육두품 신라. 그런데 백정?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건 누구예요? 노비, 가만에 해당되죠. 아니 서울과 백정을 이렇게 파는 대상이 되면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번이 정답이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46번 들어갑니다. 46번. 미출군 국회 활동으로 틀린 것. 자, 이 자료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치러진 총선거로 출범한 국회래요. 그래서 국회가 처음 출범한 거죠.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50총선거죠.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입니다. 그래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혔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다라고 해서 제헌국회라고 부르잖아요. 이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니까 1948년에서 50년까지. 그래서 이 초대 국회, 제헌국회가 했던 활동, 옳지 않은 것. 1번, 제헌헌법을 제정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헌법부터 만들었으니까. 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가결했다. 맨 처음 했던 게 반민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었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비준화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전쟁, 한국전쟁 끝난 뒤에요. 그러니까 53년 10월이니까 이 훨씬 뒤에 이 국회니까 틀렸죠. 3번.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맨 처음에 간선제로 뽑았던 게 초대 국회였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 틀린 것은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문제 4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지금 보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당시 시민군의 항쟁 중심이었던 전라남도 무형을 만들었다. 옛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청을 얘기하고 시민군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시민군이 등장했고 전남도청 이런 게 나오면 답이 나와야 돼. 실제 옛 도청 앞에서 도청 앞 시계탑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라고 한다. 많은 분의 희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참 이게 언제예요? 아니 어디예요? 광주잖아, 광주.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서 시민군이 이렇게 이제 항쟁을 했던 곳이에요. 민주화 투쟁을 했던 곳. 자, 1980년 신군부 물러가라.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4.19 혁명은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자, 부마민주항쟁은 언제예요? 이것은 박정희 정부. 6월 민주항쟁은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 1987년. 그래서 정답은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48번 문제예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방문각을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대요.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기 위한 통로가 만들어졌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 직통전화인데 지금 보면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고 힌트는 분단 26년이래요. 그래서 1945년에 26을 더하니까 1901년 되고 71년이 되죠. 그래서 1971년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1년 힌트는 잡았으니까 연도만 찾으면 박정희 정부를 찾을 수가 있죠. 너무 이거는 뭐 힌트가 되게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 직통전화가 개설된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자, 1번.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그렇죠? 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맞네요. 3번이 정답. 4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최초잖아요.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는 3번밖에 없죠.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시작을 했으니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죠. 정부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만든 것은 1970년 박정희 정부.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것은 군부예요. 군사정부. 1962년 박정희 정권.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틀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으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0번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글을 빛낸 인물을 만나다라는 거예요. 자, 신숙주, 주시경, 정세권 분들이 나오는데 자, 1920년 세종이 설치한 학문연구기관인 어디의 학사였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국정은 등의 저술에 참여해서 새 문자의 반포와 보급에 기여했던 신숙주. 어디의 학자야? 세종이 설립한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각 집현전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주시경 1907년 국문연구를 위해서 학부에 설치한 국문연구소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문자체계와 표기법 등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정세관, 한옥을 여러 곳에 지어 쌓은 재력으로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하던 어느 단체를 후원을 했고요. 1942년 어떤 사건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죠. 일제. 이 단체가 뭐예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그렇죠? 조선어학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현전, 국문연구소,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1번 가,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편찬했다. 야,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종이 편찬한 게 윤리서가 뭐예요? 삼강행실도. 그러다 보니까 세종 때 집현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체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3점인데요. 그렇죠? 틀렸어요. 왜냐면 삼강행실도만 나와 있으면 세종인데
언해본이잖아요. 언해본은 성종대입니다. 이 당시에 성종대는 이 집현전이 없어져요. 세조 때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탈락. 와, 너무 어렵다. 그죠? 한글 신문 이거는 심화 문제도 출제하면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문제를 기본에 냈으니까 뭐 틀려라라는 문제지 뭐.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가능했다. 이건 알죠. 그렇죠? 독립신문 한글 이거는 독립협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거고. 그렇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요거 조선어학회. 맞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창덕궁 후원에 뭐야? 집현전 국문연구소 이걸 다 여기 창덕궁 후원에 설치했다고?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창덕궁 후원은 규장각이 있어요. 규장각. 창덕궁 후원에는 정조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찾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1번을 다 찍었을 거라고 1번.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죠.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시험 문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와 이거 1번이다 그러면 다른 걸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알았죠?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풀다 보면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건 학금 맞춤법 통일하니 당연히 정답이 나오니까 이거는 쉬운 거야. 근데 우리가 1번을 찍었기 때문에 3번 안 본단 말이야. 그래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50번은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6회 한능검 기본을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80점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79점 이하는 맞기가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능검 기출문제를 이 풀이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그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66회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봤는데 이건 틀렸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설명 들어봐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문제는 요 문제를 체크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론을 다시 공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이 이론을 채우자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진짜 요거 다 메꿔가지고 우리가 80점 이상으로 다음 시험에는 합격하자라는 거죠.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